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최줄사입니다. 이번에는 이 KC 기준에 대한 전기 업무에 대해서 교육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전기협회에서 Q&A로 이제 발간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성 규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선간의 내부에 대한 점유율, 책상, 습지 저항값, 이중천장 시공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선 규정과 판단 기준은 우리가 예전에 전기 공사를 하게 되면 전기 설비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전기라는 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고 이제 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것들이 하게 되었지만 이제 KC가 개정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용하던 일본 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규정들 있지 않습니까? 색상이라든지 저압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국제 표준화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입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판단 기준은 KC로, 내선 규정은 핸드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글로벌 기준이라 하면 이제 뭐 색상이라든지 저압에 대한 범위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수출이나 또는 해외 공사를 하게 되면 뭐 내선 국내 기준과 해외 기준이 다르면 작업자들이 혼란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최대한 이제 방지하고자 이제 국제 기준을 이제 국내화한 이제 코리아 일렉트릭 코드로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색상이라든지 이제 접지종별 이제 폐지, 그러니까 1종, 2종, 뭐 특 3종 이런 것들이 폐지되고, 그 다음에 접지 절연 저항에 대한 기준이 좀 강화된 점, 그리고 과전류 차단과 배선 기준이 이제 국제 표준화와 동일하게 돼서 설계 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 케이블 허용 전류 이내로 만족해야 된다든지 I2는 1.45배 IZ에 만족해야 된다든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뭐 트렁킹이나 덕팅에 대해서 커버를 열 수 있냐, 커버 아니면 일체화된 거냐에 대한 것도 KCU로 도입된 겁니다. 점유율을 이제 전선간의 점유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CD간이라든지 스틸간이라든지 뭐 파산간이라든지 다양한 개소에서 케이블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꽉 차 있으면 케이블이 더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방열과 발열의 문제로 해서 허용 전류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보면 또 허용 전류도 보정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로 해라고 KC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원활한 작업성, 이제 전성을 이제 너무 많이 넣었을 때 전선끼리 쓸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뭐 그런 방지라든지, 그리고 열 방출이 원활하게 돼서 너무 많이 있으면 그 안에서의 또 서로 열에 의한 작용 때문에 이제 방열이 안 되고 허용도를 낮추는 문제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총 단면적을 3분의 1 이하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색상에 대한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흑색, 뭐 적색, 청색으로 이렇게 구분됐다면 지금은 가르케, 청록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선로에서 증설을 하게 되면 기존 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인 뭐 도색이라든지 밴드, 택테이프를 이용해서 한 번 더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착각이라든지 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뭐 예전에 N상이 예전에는 흰색이었다면 지금은 청색으로 바뀌어 있죠. 이런 것들을 특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접지 저항값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접지 저항이 뭐 1종, 2종, 3종, 뭐 특 3종 이렇게 했으면 만족하면 끝나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허용 접촉 전압 이하로 만족하라라는 설계를 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업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것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은 이런 안전 접촉, 그러니까 접촉 전압에 대한 허용 접촉 전압과 또 사고, 또 위험 전압에 의해서 허용 접촉 전압이 더 크게 만들어서 사람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설사 건드리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제 감전을 안 당하는 그런 적지 저항값을 말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 허용 접촉 전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현장이라든지 모든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적지 저항값에 의해서 틀려지고, 그리고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명시할 수 없어서 아마 협회나 그 관계자들은 이런 접촉 전압을 50V 이하로 낮추어서 해라라고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KCS는 140과 이제 감전 보호 체계를 이제 명문한 210번의 안전을 위한 규칙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원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충정부 절연이라든지 암스 리치, 그리고 장애물 이런 것들이 있고, 최후의 부류가 누전 차단기, 자동 전원 차단 장치를 위해서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제 기준이 이런 접촉 전압입니다. 실제 지금 캐시 도입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산하기 위한 툴이 많은데, 이 툴과 파워툴, 이텍과 파워툴, 이제 협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툴이 있습니다. 이건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 기준 자체가 이런 접촉 전압이 허용 접촉 전압 50V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 전압보다 허용 전압이 더 커서 설사 사람이 건들더라도 사고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로서 지락 전류의 크기라든지 대지 저항률, 차단기 동작 시간에 대한 접촉 저항의 산출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레시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에는 뭐 시범, 그리고 예전에 변압기 이종 접지는 중성적 접지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접지 시스템이 이제 최근에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통합 접지 시스템이, 그러니까 각 그리드 또는 각 우리 현장의 같은 지역의 공장간들의 그 접지 시스템을 다 묶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묶게 되면 이게 등전이화돼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제 IEEE 말고 IEC의 접지 시스템에 대한 기준에서 이게 설명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전의 배전 계통의 뉴트럴 N상도 마찬가지로 다 물리게 되면 같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범 이해가 되어야만 설계에 대한 그 도면이 불필요하다라는, 설계에 대한 그 계산서가 이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자체적으로는 시범 이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각 현장 다른 로컬에 또는 한전 N상에 이게 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등전이 본등이라든지 SPD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접지 저항값에 대한 고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대한전기협회의 그 KECG의 감전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캡처해서 갖고 왔거든요. 여기 우리가 보통 TT 계통과 TN 계통으로 좀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TT 계통이라면 보통 저압의 소형과 별지 접지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계통은 하나의 계통으로 연결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R은 상당히 크겠죠. 땅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TN 계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의 이제 보호도체가 있기 때문에 이 땅보다는 훨씬 더 접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CCB도 가능하다라고, 보호가 가능하다고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1레비를 써서 누전 차단기를 써서 보호를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N 계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공통 접지 기준을 했을 때
뭐 접지 저항값과 이런 거보다 굵기, 루프 임피던스 계산해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시간들이 검토가 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적지 저항값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접지 저항 보이시면 R은 이제 V분의 A, 뭐 옴의 법칙이지만 이런 저항 자체가 이 허용 접촉 전압 허용 접촉 전압과 감도 전압 이내로 저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썼던 책인데 여기 보시면 사람이 만졌을 때 R셀이 그러니까 외암의 저항과 변압기 중성 접지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여기가 지락이 발생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이 R2와 R3에 대한 저항의 값에 의해서 이 전압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실제 보면 읽어보시면 이게 계통 도전부에 이제 접촉 저항이 300옴이라고 가정했을 때 300옴을 갔을 때 RB 그러니까 이 중성점 그러니까 이 변압기 우리 그 접지의 기준이 88.2가 돼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접촉 저항이 외하면 300V 정도 걸린다 했을 때 실제 이제 우리의 걸리는 이쪽에 대한 그 전압은 88.2옴 이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많이 낮죠. 뭐 15옴이나 뭐 한 100옴 사이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또 이 100옴이냐 80옴에 따라서 이제 300옴 고정을 줬을 때 100옴과 80옴을 주었을 때의 접촉 전압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IC나 산업안전보건기법에 의해서는 50V 이하로 나와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100옴으로 좀 예전에 뭐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암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보시면 뭐 300옴입니다. 300옴. 그리고 이게 300옴인데도 이 정도 전압이라면 100옴이면 50V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성 규정이나 판단 기준에서 있던 시절에는 100옴만 했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접촉 상태와 허용 접촉 전압에 대한 기준표인데 산업안전보건이나 또는 I 국제 규준에 좀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허용 접촉 전압이 50V일 때에 발생하는 그 접지 저항과 이제 외함의 저항의 그런 계산값이 나와 있고 50V라고 나와 있습니다. 접지 저항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혹시 또 저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저도 좀 알게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 IC, KC, IC140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제가 생각해서 했던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하기 힘들어도 일단은 그냥 그래서 접지 저항은 낮아야 좋구나 허용 접촉 전압보다 낮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 천장의 시공은 KC 도입하고 나서 그리고 그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화재에 대한 사고 때문에 그때 다 이런 이중 천장 내부에서 사고가 난 걸로 뭐 결론이 나서 좀 이렇게 이중 천장 반자 안에는 배선 규정이 이제 절연 전성을 사용하실 때 이제 일종 금속재 가연 용처나 스틸관 같은 걸 써라고 되어 있고 노출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12월에 변경이 되었는데 뭐 조명 일부 구간에는 30으로 노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공업자들의 작업성에 좀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중천장 내부 텍스 안에 이렇게 30cm 이하의 경우에는 노출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절연 전선 대신에 케이블 사용할 때도 이 케이블 자체가 절연물이 강화된 거기 때문에 노출 시공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좀 작업성이 용이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KC 전기 설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5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KC는 이제 우리가 공사할 때나 설계할 때 또는 안전관리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도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